왜 영적 각성은 우리를 더 연결된 느낌이 아닌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는 걸까요? 왜 성장은 다른 모든 사람과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는 각성을 안개가 걷히고 마침내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축제와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한때 위안을 주었던 대화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것도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습니다. 친구와 마주 앉아 있는데 그 친구는 여전히 똑같은 주말 계획, 똑같은 가십거리, 똑같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마치 다른 행성에, 아니 다른 주파수에 홀로 있는 것처럼 완전한 단절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우리에게 경고해주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당신이 더 깊이 깨어날수록 적어도 처음에는 더 지독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나는 그저 성장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것은 반사회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번아웃도 인간 혐오도 아닙니다. 전설적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이러한 영적 피로감을 그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히 각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개성화, 즉 심리적이고 영적인 진화의 과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에는 예상치 못한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영적 각성 이후 왜 인간관계가 변하는지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왜 당신이 소음보다는 깊이를 갈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왜 피상적인 대화가 당신의 영혼을 사포로 긁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지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상적인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현상의 실제적이고 본능적인 인간적 측면, 즉 내면의 갈등과 죄책감, 슬픔, 그리고 재탄생의 과정까지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 기진맥진한 경험이 있다면, 혹은 왜 모든 사람들이 이토록 시끄럽고 잠들어 있고 멀게만 느껴지는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칼 융은 당신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줄 단서들을 남겼습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남을 조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존 본능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기하는 역할인 셈이죠. 우리는 직장에서, 가족들 앞에서, 심지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 가면을 씁니다. 한동안 이 가면은 우리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각성이란 바로 이 페르소나의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야라는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한때는 자동적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에 아니요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한 가지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당신의 수많은 관계들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아닌 당신의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면이 벗겨질 때 일부 관계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을 만나던 과거의 당신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여전히 과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본능적으로 자신을 움츠리고 남을 기쁘게 하고 분위기를 띄우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동의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진실과 온전함, 그리고 진짜 자신과의 일치를 절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래된 조건화와 새롭게 깨어난 의식 사이의 이 팽팽한 긴장감, 바로 이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주범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사회적으로 소진시키는 원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연기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내면의 일부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은 각성이 타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온전함을 통합하여 마침내 당신의 에너지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칼융의 그림자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림자라는 용어는 어둡고 심지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이지 않았을 뿐인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외면하도록 배워온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입니다. 우리의 질투, 분노, 두려움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잠재력, 총명함, 직관적인 힘, 그리고 신성한 거부의 능력 또한 그림자에 포함됩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당신의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을 기다리는 당신의 온전함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타인의 내면에서도 그림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감당하기 벅찬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던 대화들이 이제는 무의식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느끼고 그들의 말 너머에 있는 고통과 투사, 그리고 가면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사실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평화를 유지하고 불편함을 피하고 사랑받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두 개의 페르소나, 즉 조심스럽게 연출된 두 개의 연극 사이의 만남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거짓된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무겁고 숨막히고 지치게 느껴집니다. 마치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숨을 쉬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산소처럼 진실이 필요해집니다. 이제 진정성이 당신의 유일한 자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자신이 옳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친구. 어쩌면 그 모습이 한때 당신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는 그 동료. 어쩌면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이 여전히 치유하고 있는 당신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사람들은 종종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불만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길로 이끌 수 있다. 이 과정이 불편한 이유는 당신의 각성이 여러 층위에 걸쳐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당신 또한 그들과 같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여전히 그들과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진화하고 있고 알아차림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성의 과정에는 영적 에고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깨달은 사람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또 다른 형태의 가면일 뿐입니다. 진정한 각성은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과거의 생존 패턴이 필요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에 대한 연민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연민 속에서 치유가 시작되고 피로감이 줄어들며 당신의 에너지는 자신을 방어하는 데 쓰이는 대신 진정한 당신을 존중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더 많이 통합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싸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서적 민감성과 과도한 자극이 이러한 각성의 피로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경계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 예민하거나 공감 능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아차린다고 느껴왔다면 이 부분은 당신에게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각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심리적이거나 영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생리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몸, 특히 신경계는 일종의 업그레이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따릅니다. 인생의 대부분 동안 당신의 신경계는 혼돈과 소음, 압박과 위선에 적응해 왔습니다. 당신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배경 소음처럼 정서적인 잡음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은 당신이 항상 경계하고 주변을 살피고 평화를 유지하고
분위기를 읽도록 조건하였습니다. 특히 당신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거나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당신의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흡수했습니다. 당신은 분위기를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 그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기상 시스템을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경계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제 여기에 각성을 더해봅시다. 각성은 당신의 지각 능력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은 이제 표면적인 에너지만을 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치 않은 것일지라도 부조화, 불일치, 심지어 조종까지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 미세한 표정들, 에너지의 불일치를 포착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신경계는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새로운 수준의 인식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아직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신경계는 계속해서 과거의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긴장, 피로, 감정의 홍수, 그리고 혼자 있고 싶은 강한 욕구.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각성은 평화롭게 산 정상에 앉아있는 느낌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붐비는 방 안에서의 감각 과부하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몸이 이 새로운 인식 상태에서 스스로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평범한 대화조차도 뇌 속의 잡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깨어난 영혼들은 자신을 고장났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무감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과거에는 조건화에 의해 걸러졌지만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확하게 민감한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삶의 가장 원초적인 설정에 주파수를 맞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더 높은 인식과 함께 스스로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 벅찬 느낌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감정적인 기복이 줄어듭니다. 당신은 흡수하지 않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느끼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회적 상호작용은 다시 신성한 것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갑옷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에너지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피로감과 재조정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어떤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끌어당기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죄책감이나 의무감 혹은 습관이 아닌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름답고 솔직히 말해 해방감을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연기를 멈추는 순간 무언가 변화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관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명을 통해 선택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남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불편할 때조차도 당신의 진실을 존중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머무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곳에 머무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타인에게서 안전함을 찾는 대신 당신 자신이 한때 필요로 했던 그 안전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심리적 온전함의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통합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당신의 의식적인 자아, 무의식적인 패턴, 그림자, 빛, 상처, 지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흠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으로부터 당신의 관계는 변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움츠러들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대신 당신의 고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정렬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관계는 고독의 계절이 지난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밭을 정리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당신의 에너지 경계를 재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각성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예전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전과 똑같이 관계를 맺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깊은 곳, 즉 현존과 명료함, 그리고 일치감 속에서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에너지에 맞추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평화가 관계의 역학을 이끌도록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 가치를 체화합니다. 당신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관계를 멈춥니다. 당신은 선택에 의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차갑거나 냉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사랑은 더 이상 두려움을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력해집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당신의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버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이미 벗어난 과거의 당신 모습과만 주파수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계의 상실을 슬퍼하는 것 또한 각성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난 후 당신의 삶에 머무르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페르소나 아래 그리고 연극 너머에 있는 진짜 당신과 만나게 됩니다. 칼 융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느꼈던 이 피로감, 이 단절감, 이 고립감, 이 에너지적 민감성은 모두 그 특권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각성의 진정한 보상은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당신을 다시 그곳에서 끌어낼 수 없도록 당신의 내면 공간을 깊이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지치고 소음에 지치고 연기하는 것에 지친 그 이상한 공간에 머물러 있다면 그 느낌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터널의 반대편으로 나왔을 때 당신은 단지 다르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당신과 같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삶에서 더 이상 특정 사람들과 공감할 수 없다고 깨달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리고 프랙탈 위즈덤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